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체 투자, 쉽게 말하면 원자재 투자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다. 또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원자재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요즘 은에 대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은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수요보다는 산업용 수요가 훨씬 크거든요. 예. 산업용 수요에는 웬만한 데 은이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전기가 잘 통하니까. 예. 특히 말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이 지금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 후보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대표적이잖아요. 이 태양광 모듈에는요,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은을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은에 대한 투자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면 지금은 트라이 온스당 24.36달러입니다. 24.36달러. 한때는 이게 해지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한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한다고 해서 지난 8월 정도에는요, 온스당 30달러까지도 육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온스당 24달러에서 25달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은이 회복한다 이 말은요, 경제가 좀 회복한다 이런 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은 자체가 전기 전도율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이나 혹은 전기차 부품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은은.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남미를 강타했잖아요. 그러면서 은의 채굴도 지금 굉장히 쉽게 말하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의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기대감. 많다, 그죠? 은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게다가 은은 싸요, 금보다. 금보다 많이 쌉니다. 많이 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다. 금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은에 대한 투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당장 한 사례를 보면 신한은행 실버 이슈 신규 개설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1분기 때 이게 1274구자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기에는요 3507구자까지 늘었습니다. 3507개까지. 이게 신규 개설이 실버 이슈에 대한 신규 개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은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직접 은을 사게 되잖아. 내가 직접 은을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VAT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얼마나 붙어요? 10%가 붙습니다. 10%. 10%가 붙고요. 여기에다가 실물을 보관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실물을 보관하려고 하면 뭐 금고를 하나 사야 되잖아요. 또 은이 많이 사야지 적게 사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대팔 때는요 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제조 공임이 들어가고요. 해리율이라고 있습니다. 해리율이라고. 은을 녹여서
다시 다른 실버바로 만들거나 했을 때 그때 손실되는 율이 해리율입니다. 해리율까지 합치면 적어도 내가 산 가격에 20에서 30% 떨어지거든요. 20에서 30%. 그러면 살 때 10% 더 주고 사고, 예, 팔 때는 20에서 30% 떨어져서 나가고. 그러면 사실상 오늘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40%까지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최대 말입니다. 그러면 40% 이상 이익이 나야지 오늘 사도 좋잖아요. 예. 근데 40% 이상 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처럼 나면 나겠죠. 예.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은행 가격이 30달러까지 가고 12달러에서 30달러까지 간다. 이러면 뭐 날 수도 있겠죠. 뭐 몇 배예요, 이러면. 12달러에서 30달러 가면 몇 배입니까? 거의 뭐 2배, 2.8배잖아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40% 이상 올라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계좌를 삽니다. 신은행에 실버 이슈를 하는 게 거의 그람 단위로 살 수 있거든요. 은 계좌가. 그러면 이 통장에다가 내가 은 몇 그램 있다. 100g 사면 100g 이렇게 찍힙니다. 100g 9만 원에 매입하면 통장에 은 100g 이렇게 찍힙니다. 은 100g. 네, 은 200g. 은 1kg. 은 100kg 이렇게 찍히겠죠.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 이렇게 해도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배당 소득세가 15.4%예요. 15.4%. 15.4%의 어떤 배당 소득세를 낸다는 것. 이건 조금 더 실물로 사는 것보다가 은 계좌를 개설하는 게 조금 낫기는 하지만 배당 소득세를 15.4% 낸다는 게 조금 나쁜 거예요. 게다가 은은요. 일반적으로 쓸 때가 산업용 내지는 장식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가격도 급격하게 이렇게 출렁출렁 하겠죠. 이런 게 문제예요. 금은 개인이 너무너무 소유를 하고 싶어 하니까 금에 대한 수요 자체는 이렇게 막 등락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은은 등락이 큽니다. 이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이 또 이게 신한은행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원자재 투자가 달러 베이스입니다. 달러 베이스.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고 달러 베이스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손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게다가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결제 수단이 달러가 떨어지면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물로 가졌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 최대 40%의 어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 부가가치세에다가 그다음에 이 해리율이 이제 따르니까 또 도금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해리율 하면 20에서 30% 나가면 최대 40%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결국 40% 이상 오르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소득세 15.4%만 내면 되지만 15.1%인가요? 15.4% 15.4%만 내면 되지만 문제는 시장 자체가 가격이 등락이 심하다. 여기에다가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 이게 약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사람들이 이 대체 투자 여기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 주식시장을 보세요. 지금 24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만약에 이때 실물이 지금 뒷받침 못해주고 간다. 수출이 계속 떨어진다. 이러면 이거 다시 한번 폭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자산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가 있어요. 난리 나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전문가 시장으로 이미 변했어. 그래서 못 들어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오죽했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잡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규제는요. 말도 못해요. 아마 계산식을 풀어도 가장 어려운 계산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규제는 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들어가기도 불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대체 투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구리에 투자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요즘 구리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계좌 수가 늘어나는 거 보세요. 계좌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엄청나잖아요. 2019년만 하더라도 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186개밖에 안 돼요, 계좌가. 2019년 3분기에 와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늘어나더니 지금 2020년 3분기에는 3,507개까지 늘어났잖아요. 결국요, 여러분, 결국 돈은 흘러가야 되고요, 어딘가로. 돈은 또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저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이제, 특히 부동산 시장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시장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자재 시장,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발길을 돌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